희생의 상징으로 불리는 등대. 등대는 1년을 하루같이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밤바다를 비추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등대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충남 대산읍 대호 방주제 끝자락에 들어선 자그마한 항구 삼길포. 폭풍주의보로 며칠 동안 발이 묶여있던 고만고만한 어선들이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삼길포 부근에는 지난 91년 개항해 서해안의 석유화학기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산항이 들어서 있다. 오늘은 대산지방 해양수산청 사람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는 서해바다의 등대 점검을 시작하는 날. 기상 악화로 출발 일정이 사흘이나 늦어졌지만 대산청 등대호 사람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뱃사람들조차 종잡을 수 없는 게 바다다. 아침나절에 멀쩡하다가도 점심 무렵이 되면 거친 바람이 불어닥쳐 크고 작은 선박들을 위험에 빠뜨리곤 한다. 오늘도 역시 썩 좋은 날씨는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 대산청 등대호 사람들은 바로 그런 험난한 백기를 안전하게 열어주는 등대를 관리하기 위해 바다로 나선다. 대산항을 빠져나온 등대호는 충남 보령군 외연도에서부터 우리나라 최서단 경렬 비월도에 이르기까지 충남 지역 서해안에 위치한 50여 개의 크고 작은 등대들을 점검하게 된다. (115톤급의) 이 배에는 위성 항법 항해 장비인 GPS를 비롯해 기상 악화 시에도 항해할 수 있는 레이더 등이 장착돼 있다. 그 규모가 절반에 불과한 10여 년 전의 선박에 비하면 나무랄 데 없는 첨단 시설을 갖춘 셈이다. 식사는 선원들이 번갈아가며 준비한다. 등대호에는 보통 선장을 비롯한 선원 7명과 등대 관리인 3명이 승선하게 되는데, 오늘은 대산청 협력업체 직원들과 등대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동승한 사진 작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남들한테 우리 고생합니다, 이게 뭐 합니다 소리를 전혀 할 근거도 없고. 한 배를 탄 운명이라 했던가. 저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살아온 이력들이 다르지만 배 안에서는 모두가 한 식구가 된다. 등대호가 가장 먼저 들리게 될 것은 무인 등대가 세워져 있는 안도. 출발한 지 1시간. 삼길포에서 29km 떨어진 안도가 보이기 시작했다. 안도가 가까워지자 등대호 사람들은 하나 둘씩 선실 밖으로 나와 구명조끼를 단단히 조이고 등대 점검에 필요한 장비들을 꼼꼼하게 챙긴다. 바닷바람이 거셀수록 점검해야 할 일들이 부쩍 많아진다. 그렇게 배면은 배나 많아요. 액션있게. 작업팀이 먼저 가. 사람이 많은 거 좀 조심해요. 안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터보트를 이용한다. 안도 주변에는 암초들이 많고 115톤급의 큰 배가 정박할 만한 저반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홀 안으로.
오늘은 모터보트가 숨가쁘게 움직여야 한다. 보통 안도와 같은 무인 등대 점검은 6명 정도면 족한데 오늘처럼 사진작가를 비롯해 섬에 들어갈 인원들이 부쩍 많아지게 되면 서너 차례에 걸쳐 왕복할 수밖에 없다. 대산항뿐만 아니라 평택항과 인천항에 입항하는 원양 선박들의 길을 밝혀주는 안도 등대. 모터보트나 소형 어선 한 척이 겨우 정박할 수 있는 안도는 등대가 들어서기 전까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다. 끌어올리고 게. 아, 이거 완전히 진짜 내가 봐. 내가 먼저 갖고. 자, 내리세요. 이곳은 지난 96년 등대 직원들이 철수한 이래로 다시 외로운 무인도가 돼버렸고 이제는 한 달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고 있을 뿐이다. 지난 86년 처음으로 불을 밝혔던 안도 등대. 무인화되기 이전까지 2명의 등대 관리인들이 생활했던 안도 등대는 대산청에서 가장 작은 유인 등대였다. 안도는 푸른 바다와 하얀 등탑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엽서처럼 펼쳐져 있는 안도 등대를 카메라에 담고 있는 프로 사진작가 김관중 씨. 최초로 독도 사진첩을 펴내기도 했던 김관중 씨는 등대의 사계절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동해, 남해, 서해 바다를 돌고 있다. 김관중 씨의 등대 사진집 속에는 등대호 사람들의 모습도 담길 것이다. 얼마 전 바람에 날아가 버린 수신 안테나를 설치하는 작업은 대산청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통신업체 사람들에게 맡기고 대산청 등대 관리인들은 모두 태양열판에 매달렸다. 빼봐요 지금. 빠진다고. 네. 자, 전부 달라붙어야지 이게. 네네네네네. 이거 풀어야지. 잠깐. 이거. 이거 풀어야지 옆으로. 됐어. 이것만 풀면 금방 올려요. 그대로 올려놓은 거. 거센 바닷바람에 뜯겨진 태양열판을 다시 갈아 끼워야 하는 작업 또한 만만치 않다. 오케이. 들어. 오케이. 들고 올라가. 대안이 뒤로 발 빼. 자, 넌 대안이 옆에. 대안이 옆에. 너 들어가 안으로 속으로. 야, 대한이 갈쳐. 내가 글로 갈게. 내 글로 갈게. 태양열판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등대섬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원이다. 축전지에 충전하기 위한 전원 장치를 할 수 있는 태양열판. 안도 등대 무인 자동 시스템은 바로 이 태양열판을 통해 모아진 전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잡아줬으면 돼. 안도와 같은 원격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무인 등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보통 두세 사람이 달라붙어 한나절을 보내야 할 때가 많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요. 태양전지 지대가 넘어가가지고요. 다시 고정 작업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되나요? 아니 지금 바다 바람이요. 해풍이 너무 세기 때문에요. 지지대가 쓰러졌어요. 다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엔진 시동. 등대탑 아래에는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안도 등대를 자동으로 운영하게끔 하는 각종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다. 등대 점검원들은 이 원격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씩 태양 전지를 비롯해 축전지, 무선 장비 등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안도 등대에서 발생되는 모든 정보들은 컴퓨터를 통해 곧바로 대산청 원격실로 보내지게 된다. 여기 자체에서 지금 전력 생산을 해가지고 이거는 원격 시스템을 해서 대산청의 모국 원격실로 그 데이터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간으로 해서 분당 데이터로 해서 전력, 볼트라, 전압, 전류
기타 여기 그 모든 장비 같은 게 데이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작업을 시작한 지 3시간. 힘겨운 안도 등대 작업이 모두 끝났다. 원격 제어 감시 시스템의 모든 것을 떠맡기고 다시 모선으로 향하는 등대호 사람들. 이제 안도에는 한 달 후에나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동안 큰 사고 없이 어두운 백길의 빛을 밝혀주는 등대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길 바랄 뿐이다.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자리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전과 충남, 충북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대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 전국 11개 지방청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들어섰다. 대산지방청이 들어선 지 올해로 7년째. 그 역사는 짧지만 앞으로 대산항, 보령항 등의 신항만 건설을 통해 국가 수출 산업 기지로서의 중추적인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산청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입출항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돕는 일. 이를 위해 선박들의 항로 이탈 여부나 진행 방향, 속력, 선박 상호 교차 시간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각종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원격실에서도 역시 첨단 장비인 무인 원격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곳에서는 안도와 같은 무인 등대에서 보내온 각종 정보들을 컴퓨터 화면을 통해 받아보고 그 이상 유무를 원격으로 확인한다. 하지만 통신 장비로 조종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럴 경우 직접 섬을 찾아가야만 한다. 대산청의 관할 구역은 충남 보령군 외연도에서부터 우리나라 최서단 경렬비열도에 이른다. 이곳 해상에는 모두 56개의 등대가 세워져 있는데 이 중 옹도는 충남에서 유일한 유인 등대다. 예, 옹도 등대는 저희가 그 유일하게 유인 등대로서 지금 존치시키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우리 대산항뿐만 아니라 인천항, 평택항의 그 관문으로서 가장 그 해상 교통이 빈번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무인 등대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어떤 돌발 사태 시에 그 예비 그 발전기를 저희가 지금 거의 설치 2대를 해놨는데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게 24시간 정도 돼야 이쪽에서 그것이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 광달거리가 약 40km까지 뻗치거든요. 그래서 그쪽 일대에 좋은 그 황금 어장, 정렬 비열도라든가 이런 곳에 그 모든 것을 커버해주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대한반도에서 서쪽으로 12km 떨어진 옹도. 옹도는 사람이 살면서 직접 관리하는 등대섬이다. 바다 한가운데 외떨어진 등대섬 옹도는 그 모양이 마치 옹기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주변에 항해하는 선박들한테 우리가 신속하고 정확한 기능 유지를 해줌으로써 10여 년 동안 등대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육지 근무를 하고 있는 임창래 씨는 이제 막 등대 생활을 시작하는 1년차 후배가 걱정스러운 모양이다. 근무 태만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근무지에 도착을 하시는데 예. 어떻게 기분이 어떠세요? 좀 뭐 한두 달 아니니까요. 그래도 뭐 얼마 안 됐는데 묘한 것도 있고 또 지금 제일 와이프가 많이 보고 싶어요. 솔직히 얼마 안 됐는데도 그냥 와이프가 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제일 보고 싶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근무지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죠.
사명감도 있죠. 정말 이렇게 저희가 등불을 밝혀주면서 배가 안전사고 없이 이렇게 안전 운행하면은 그거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사고 없이 하면은 여러 사람들도, 그러니까 특히 어선들 여기 뭐 가까운 이거 신진들도 있고 저희들 때문에 저희들 보고서 항상 이렇게 항의하고 저 교신하고 그러면 또 어선들과도 또 돈독한 정도 쌓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 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큰 기쁨보다는 작은 기쁨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등대호 사람들은 이제 한 달 후에나 유정철 씨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옹도에서는 최고참 홍성규 씨와 유정철 씨의 바로 위 선배인 김봉수 씨가 기다리고 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얼굴 더 젊어졌네. 웬일이야? 고생했다. 수고했다. 보고품 운반을 위해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옹도는 해발 80m의 아담한 섬이다. 1907년 대한제국 시기에 세워진 옹도 등대. 섬 맨 꼭대기에 팔각형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우뚝 서 있다. 5천여 평에 불과한 아주 작은 섬 옹도는 배를 댈 수 있는 동북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가파른 절벽으로 돼 있다. 그 전에 나 여기 있을 때 말이에요. 여기 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 낚시터가 있잖아요. 어디 요짝이야? 예, 거기 있는데 거기서 그냥 우럭이 말이진다. 그 장기곶 그쪽에서 오신 그 하드락시 그때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 낚시를 해가지고 달아라자고 달아라고. 그게 몇 년인데? 그때가 10년 넘었죠. 10년 넘었죠. 그래서 한때 옹도에서 근무하기도 했던 임창래 씨는 홍성규 씨와 함께 등대 생활을 같이 하기도 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밥 한 캐 이렇게 놓고 식혜. 식혜. 낚시를 통해 외로움을 달래기도 했던 이 두 사람은 30년 넘게 등대와 함께 살아온 베테랑들. 척하면 어느 쪽이 어느 항으로 통하는 바닷길인지를 알 수 있다. 옹도 등대 소장 홍성규 씨는 올해 정년 퇴직을 한다. 등대 생활 35년. 홍 소장에겐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게 등대 생활이다. 하지만 막상 떠날 날을 몇 개월 앞두고 보니 하루하루가 다르게 다가온다. 자, 이런데 이제 정년. 등대에는 또 다른 식구가 있다. 등대 생활 2년을 넘긴 애완견 초롱이. 등대원들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외로움을 초롱이를 통해 잠시 잊어보기도 한다. 세면장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던 예전에 비해 요즘 등대 시설은 말끔한 민박집 같은 느낌을 준다. 하지만 남자들끼리, 그것도 단 2명이 꾸려나가는 호랍이 아닌 호랍이 생활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옹도 등대를 지키는 등대원은 모두 3명. 이 중 1명은 근무 교대를 통해 무트로 나가 보름 동안 대산청에서 근무하고 다시 옹도로 들어와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그때 필요한 부식거리들을 챙겨온다. 뭐뭐 있습니까 보급품이? 한번 말씀드릴까요? 냉장고를 한번 열어드릴까요? 예, 그렇죠. 네. 보면은 계란, 제가 사실은 계란을 잘 안 먹는데 와이프가 계란을 먹으래서 계란을 사왔고요. 그다음에 참치, 일반 이제 제가 보고 요플레, 그러니까 간식거리죠, 간식거리. 중요한 그리고 여기서 술, 그다음에 식혜, 뭐 김치, 물김치,
그러니까 여기는 야채를 금방 상하기 때문에 일반 그 뭐라 그래 김치통 같은 데다가 파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뭐 일반적인 뭐 인터식품 뭐 라면도 사고 담배도 많이 피니까 담배 얘기하면 집에 걸리는데 오캔디 그런 거 사고 그냥 차 그런 거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게 생활시다 보면 보급품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장 황당할 때가 바람 이제 내일이 교대인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그건 천재지변이라 그런 제가 못 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쌀이라든지 반찬 뭐 그런 게 떨어지면 조금 황당하죠.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는 게 떨어지면은 그게 제일 부담이 많이 가죠 저한테도. 유정철 씨는 오늘부터 자신보다 1년 먼저 등대 생활을 시작한 김봉수 씨와 함께 근무하게 된다. 등대 생활 2년, 이제 웬만큼 자리가 잡혀가는 김봉수 씨.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은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했었다. 좀 됐습니다. 그에겐 늘 그리움의 대상인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 있다. 방안 곳곳에 아내와 딸이 남기고 간 흔적들은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든다. 제일 처음에 같이 들어왔어요. 왜 처음에 같이 들어오셨고? 네. 그러니까 사진 이렇게 벽에 애들 흔적이 많이 남아 있죠. 이게 2달 뿐인데? 근데 왜 떨어지셨어요? 애들이 유치원 가야 되잖아요.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섬에서 유치원 보낼 수 있겠어요?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애들을 보내려면 와이프도 나가야 되고 나조차고 우리 애들만 붙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나가야죠. 이제 같이 있다 이렇게 보내면 좀 눈에 밟히고 그럴 텐데 어때? 그 이유로 어떻게 그걸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말로는. 그래도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잠자기가 괴롭죠 저희. 진짜 괴로워요. 밤에 잠자기가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리는데 선생 같으면 애들 딱 떼놓고 이렇게 한 달 동안 떨어져 있으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밤바다를 밝혀주는 등대. 등대란 무태 사는 사람들에겐 절대 고독의 상징이나 막연한 희망의 등불로 다가서기도 한다. 하지만 등대원들의 현실은 다르다. 등대원들은 밤바다를 밝히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등대원들은 높이 15m의 비좁은 등대 철계단을 하루에도 수없이 오르내려야 한다. 등대 조명장치인 등명기는 백기를 밝히는 열쇠이기에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지난 67년부터 등대 인상을 시작한 홍성규 소장. 그는 30여 년 동안 이 일을 해왔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생 많이 했죠. 냉장고도 없지, 텔레비도 없지, 전화도 없지. 순전히 라디오 이런 데만 의존해서 살았는데 지금 뭐 냉장고 있고 전화 있고 텔레비 잘 들어오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러고 여기서 생활하다 보면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못 나가니까. 그러면 이 친구든 뭐 애경사, 제일 많은 게 이제 가정제 애경사죠. 그런데 참석을 못하니까 완전히 이제 친구들도 멀어지고, 이 친척 간에도 이제 멀어지고, 뭐 그런 것이 제일 힘들고, 애들이 이제 아프다든가, 어디 뭐 입학을 한다든가, 뭐 졸업한다, 이런 데 참석을 못하는 것이 가슴 아프고 그러죠. 근데 좀 인간이 그러잖아요. 가고 싶을 때 가야 되고,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고, 이런 걸 못한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글쎄요, 뭐 긍지라든가 뭐 자부심이라든가 특별히 뭐 어떻게 뭐 꼬집을 수는 없겠지만은
여기 생활을 하면은 어디 거짓말 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기칠 수도 없고. 그렇게 이제까지 깨끗하게 살아나왔다는 건 누구도 부정을 못 하겠죠. 그러면 인생 제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4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볼 수 있다는 등대 불빛. 옹도 등대는 거친 밤바다를 헤쳐나가는 배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해주며 그렇게 밤을 지새고 있었다. 새벽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홀로 우뚝 서서 백길을 밝히는 등대. 등대 모습은 등대원들과 닮아 있다. 지금 4도 정도 나가네. 홍 소장은 이른 아침부터 온도계와 풍속계를 일일이 체크한다. 해상 관측은 등대원들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다. 기온, 풍향, 풍속, 가시거리, 바람 상태 등을 수시로 관측한 뒤 하루 5차례에 걸쳐 서산 기상대에 알려준다. 0, 셋, 27.7, 4, 하나. 부어화시켜 불러지고 있는 이 기상 정보들은 일기예보에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아침마다 태극기를 개양하지만 저녁 무렵이면 바람 때문에 반드시 내려야 한다. 여기는 육지하고 틀려서요. 보통 6m 이상 되면 이게 개양을 못해요. 다 찢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6.4냐 요새는 주야로다가 개양해서 이걸 허용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수백 개 가져도 1년에 모자라요. 등대 관리소는 이중으로 돌담에 둘러싸여 있다. 제주도의 돌담들이 그렇듯이 바람막이용이다. 바람이 심하게 몰아칠 때면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가 된다. 무인 등대가 세워진 안도에서처럼 이곳 옹도 등대에서도 전기를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들은 태양열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를 일으키는 태양열은 축전지에 저장되어 공급되는데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그 옛날에나 볼 수 있었던 두레박. 이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물이다. 옹도는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빗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등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먼 바다에서도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등대불을 단 한 척의 선박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등대원들의 작은 소망이다. 정이냐? 아니야, 지금 병렬배 갔다가 오늘 늦을 것이다. 어디 선이 괜찮아? 음점? 그래, 알았다. 엄마 뭐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가족들보다는 등대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더 많았던 홍성규 소장. 무트로 나가는 날은 언제나 가슴이 설렌다. 기분이 어떠세요? 오랜만에 또 가시는데. 글쎄요, 이번에 이제 예순자가 또 생겼어요. 그럼 또 엄청 보고 싶네요. 네, 우리가 이 한 달 있다 간다는 것이 상당히 좀 나갈 때는 늙었어도 마음이 좀 들뜨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가 봐요. 아마 나이가 먹어도 이 가족이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가 봐요. 다음에 올 때는 활짝 핀 동백꽃이 반길 것이다. 멀리서부터 등대호의 모터보트가 홍 소장을 마중 나오고
홍 소장은 노파심에서 옹도 등대를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젊은 등대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 남아있는 두 사람이 안쓰럽지만 한편으론 믿음직스럽기도 하다. 보름 후면 다시 돌아오게 될 옹도. 하지만 정년 퇴직을 석 달 앞둔 그는 이제 한두 차례 근무 교대를 마치면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게 옹도다. 등대호는 서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옹도를 떠나 꼬박 2시간을 달려온 것은 최서단 경렬비열도. 경렬비열도는 등대가 들어서 있는 북경렬비도를 비롯해 모두 3개의 섬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곳은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오염되지 않은 청정 해역으로도 유명하다. 등대섬 북경렬비도는 파도가 심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등대호 사람들은 섬에 내릴 때마다 매번 애를 먹는다. 홍 소장은 옛 근무지를 둘러보기 위해 등대호 사람들과 함께 내렸다. 정년 퇴직을 하면 언제 다시 찾아올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섬과 어우러져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암초며 암벽에 부딪혀 물거품을 일으키는 파도, 풀한 포기조차 모두가 낯익은 풍경들이다. 섬의 높이는 100m지만 오르는 길은 만만치 않다. 갈지자형의 가파른 길로 따지자면 700m 거리. 하지만 주변 경치를 감상하며 쉬엄쉬엄 오르다 보면 어느새 등대에 도착하게 된다. 1909년에 세워진 경렬비도 등대는 지난 94년 우리나라 최초로 무인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 곳이다. 홍 소장이 생활했던 숙소는 이미 흉가처럼 변해 있었다. 밥 해먹고 여기다 이제 콜로 넣고 밥 해먹고 이 물 끓여가지고서 이제 세수하고 여기서 한 5, 6년 살았을 거예요. 이 밑에서 나무 챙겨놓고 옛날 생각나네. 그게 옛날에는 이 노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나무 해야지. 시간 있으면. 예? 또 여기 약초가 많아요. 약초 겨울에는 약초 캐러 다니고 나무 해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에는 또 채소 같은 것을 이 작업자족 안 하면은 여기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냉장고도 없지. 또 배도 뭐 쬐끈하니까 군산에서 올라오려면은 썩어버리지. 그러니까 채소 같은 건 전부 작업자족 했어요. 이게 옛날에는 비료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인분을 자기 것 아니면은 남의 걸 퍼가들면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힘겨웠던 시절, 그는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 (3개월에) 한 번씩 무트로 나갈 수 있었던 당시의 등대 생활은 혹독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손으로 둘째 딸아이의 탯줄을 끊어주기도 했고 복막염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예, 여기 있을 때에 제일 한번 맹장염이 걸려가지고 이 집에 살 때인데 12월 한 27일에서부터가 막 걸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체했는 줄 알았지. 그런데 한 4일 지나 5일날 지나니까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요. 아, 이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병원에 있어봐서 이게 맹장염이다. 그때 해가지고 12월 말 31일 해가지고 1월 2일 날 여기서 비행기로다가 헬기를 해가지고 밤에 이제 군산으로다가 후송항제 이제 한 번 있지. 그래가지고
아주 그림이 터져가지고 좀 옷에 한 2달 동안 고생했어요. 그때가 좀 어려웠었고 이런 데서는 그래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섬에서 애들을 못 키운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절대 아픈 적이 없어요. 자빠서 까진다든가 놀랜다든가 어디 이제 비행기라도 뭐 금방에 그런 거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감기 한 번 안 걸려 여기 있으면은 1년 12달 뭐 바이러스가 있어야 걸리죠. 유배지나 다름없었던 등대 생활.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손때가 묻지 않은 청정지역 등대섬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었기에 3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지켜낼 수 있었다. 생활이 고달플 때마다 그는 이 등대에 올라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다. 무인화되기까지 홍소장에 수없이 오르내렸던 이 등대의 높이는 10m가 채 안 된다. 등대는 그리 높지 않지만 거센 바람 때문에 등대 점검에 나설 때마다 늘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조심하세요. 이것 바람은 그 어느 등대 섬보다도 거세기로 유명하다. 얼마 전 두꺼운 등탑 유리가 파손됐을 정도다. 그렇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네. 바람이 거세다 보니 유리를 갈아 끼우는 작업 또한 만만치 않다. 거기다 공간이 비좁아 위태롭기까지 하다. 난간을 붙들지 않으면 거센 바람에 날아갈 것만 같은 악조건 속에서 작업하는 등대호 사람들. 밤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은 이들의 이런 힘겨운 작업으로 인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와, 밥 잘했네. 잘 됐잖아요. 누가 한 거요? 바람 안 들어가요. 아따 좋다. 밥 잘 됐어? 일로 들어가나요? 저 따뜻한 데로 가요. 저쪽. 아이 내놨지. 잘랐나? 먹어야지. 이곳에 온 등대 점검원들은 대부분 자급자족하면서 등대 생활을 했던 경험자들이라서 식단 꾸리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이다. 김치 하나에다가 섬 주변에 널려있는 다래를 넣어 만든 멀건 국이 전부지만 밥맛이 좋다 보니 10여 명분의 밥솥이 금방 비워진다. 야죠. 등대 작업은 5시간에 걸쳐 모두 끝났다. 등대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한 달 후, 경렬비열도는 동백꽃과 유채꽃이 만발했을 것이고 인근 해역은 황금어장을 그물질하는 고기잡이 배들로 가득할 것이다. 경렬비열도 부근 해역은 인천을 비롯해 평택, 보령, 대선항 등으로 입항하는 대형 선박들의 주 항로이기도 하다. 등대호 사람들의 힘겨운 작업들은 이들에게 요긴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노을이 물들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 등대호는 항구 입구에 2개의 자그마한 등대가 세워져 있는 안흥항에 도착했다. 등대호는 안흥항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등대 점검 일정은 보통 3박 4일. 이곳 안흥항을 비롯해 대천, 장항 등지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다시 등대 점검을 위해 바다로 나선다. 옹도 소장 홍성규 씨를 비롯해 갈 길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안흥항에서 내렸다. 한강에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들은 한 달 후에 다시 등대호를 만나게 될 것이다.
등대호가 안흥항에 정박한 지 1시간쯤 지나자 서해 중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내렸다. 항구에 정박한 등대호 선원들은 선실에서 각자 휴식을 취한다. 일부는 뱃일에 지친 피로를 풀기 위해 목욕탕을 찾아 나서고 또 더러는 부식거리를 구입해 다음 항해를 준비한다. 하지만 오늘처럼 느닷없이 폭풍주의보가 내리면 비상대기 상태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금 내일은 뭐 또 잘 배가 못 뜬다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런 때는 이제 대기 상태에 있다가 날씨 이제 좋으면 다시 그 코스로 돌아야지요. 점검 안 한 곳은 다시 점검해가지고 날짜가 지연되는 수가 많지요. 뭐 일하시면서 보람 같은 게 있다는 것 같아요. 보람이라는 것은 그 어민들 그 안전 항해 또 모든 선박에 대해서 안전 항해에 대해서 이제 한다는 거 그 자부심 갖고 일을 하고 있지요. 등대호는 언제나 비상대기 상태로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바다. 날이 밝아 파도가 잔잔해지면 그들을 기다리는 등대를 찾아 다시 바다로 나서야 한다. 등대호가 다시 바다로 나왔다. 아직 점검하지 못한 등대들이 많아 갈 길이 바쁘다. 충남 태안의 흑도 부근 암초 위에 세워진 가대암 등표. 가대암 등표는 작업 공간이 비좁아 이번에는 단 2명만이 점검에 나섰다. 태안 앞바다를 지나는 선박들의 이정표 가대암 등표는 그 규모는 작지만 중요성에 있어서는 결코 작지 않다. 지금 해상 교통 안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암초나 지금 바위에 간 나온 바위에 지금 등대를 설치했거든요. 저거를 해서 전문 용어로 등표라고 그럽니다. 유인 등대는 사람이 사는 등대를 유인 등대라고 그러고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등대를 유인 등대, 그리고 그 바위처럼 이런 암초에 세워진 등대를 등표라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가 등표 같은 경우는 5월 1일에 이런 식으로 전마선을 이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대암 등표 작업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등표를 오르는 일,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숙달된 사람들이라도 단 한순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발을 헛디기라도 하면 곧바로 바닷물에 빠지고 만다. 지난 86년부터 불을 밝힌 가대암 등표는 공사 당시 작업부 한 명의 실족사였을 만큼 난공사로 세워졌다. 대자연의 아름다움,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따른다. 이 망망대해 지금 여기 하나 우뚝이 있는데 이렇게 오실 때마다 좀 뭐 무섭거나 뭐 좀 불안하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상당히 좀 자연스럽고 나도 낭만을 느꼈는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자연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잘해서 해상교통에 지나가는 선박에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면은 저는 그걸 만족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저도 좀 무서운데 좀 무섭지 않으세요? 네, 좀 다리가 좀 떨립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좀 무섭습니다. 떨어졌네요. 매번 오를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것은 소명의식 때문이다. 17m 높이의 가대암 등표는 섬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등대의 축소판으로 일몰과 일출에 따라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장치해 놓았다. 등대 불빛이 보다 멀리 퍼져나가 가대암 주변의 선박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작업은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될 것이다. 예, 양기했습니다. 물결 위에 쉬고 있는 등대 작은 항구에서 서쪽 끝에 이름 없는 섬까지 홀로 우뚝 서서 백길을 밝혀주는 등대. 대들을 몰고 가는 선박과 어민의 안전을 위해 외로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등대와 함께 서해 바다를 지켜주는 사람들. 생각하라 저들 등대와 더불어 생활하다가 등대를 닮아버린 그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희망을 밝히고 있다.